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머릿속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막상 글로 쓰려고 하면 손가락이 멈춰버리는 순간, 또는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정보는 계속 쌓이는데 정작 내 것이라고 할 만한 생각은 없는 것 같은 그 허전함.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당신만의 단 하나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지, 그 완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챕터 1. 왜 단 하나를 찾아야 하는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쓰기가 뭘까요? 그냥 정보를 기록하는 것? 아니면 생각을 전달하는 것? 반은 맞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윌리엄 진서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글쓰기는 종이 위의 생각이다. 무슨 말이냐면 글을 쓴다는 건 단순히 이미 완성된 생각을 옮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글을 쓰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맴돌던 모호한 감정들,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이 글을 쓰면서 정리되고 연결되고 새로운 의미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지식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마음을 정리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에는 바로 당신만의 단 하나, 그 고유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챕터 2. 발견. 당신의 단 하나는 어디에 있나? 그럼 이 단 하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장소는 놀랍게도 당신의 과거입니다. 어린 시절 가장 괴로웠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은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학원에 갈 수 없었지만 죽을 각오로 공부해서 따라잡았다는 경험이 있다면 여기서 일반화할 수 있는 신념은 뭘까요? 역경은 오히려 성공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운명은 노력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이런 자기 분석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 나치 강제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들에게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명확한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의 과거 속에서 발견한 고유한 의미와 가치, 그것이 바로 창작의 첫 번째 씨앗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당신의 일상입니다. 위대한 아이디어가 어디 특별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는 그 눈에서 나오는 겁니다. 프랑스 작가 모파상의 스승이 이런 숙제를 냈대요. 파리 거리의 택시 운전사 한 명을 골라라. 그리고 세상의 그 어느 택시 운전사와도 다르게 묘사할 수 있을 때까지 관찰하라. 이게 바로 관찰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다 똑같아라고 단정하지만 충분히 깊이 파고들면 모든 대상에는 고유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오늘은 어제와 뭐가 다를까요?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공간에서 어제는 못 봤던 것을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사진을 찍는 것과 글을 쓰는 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진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지만 글은 반드시 그 체험에서 의미를 길어 올려야 합니다. 챕터 3. 심화지적 토대 구축하기. 자, 이제 당신은 아이디어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씨앗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씨앗을 싹틀게 할 비옥한 토양, 즉 지적 토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능동적 독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독서는 저자와 싸우는 겁니다. 모티머 애들러의 분석적 독서 3단계를 소개할게요. 첫째, 구조 파악. 책의 전체적인 뼈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목차를 보고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논리의 흐름이 어떤지 먼저 파악하세요. 둘째, 핵심 파악. 저자의 핵심 용어는 뭔지, 가장 중요한 주장은 뭔지, 그 주장을 어떤 논리로 증명하는지 명확히 식별하는 겁니다. 셋째, 공정한 비판. 여기가 핵심이에요. 저자의 말을 온전히 이해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생깁니다. 타당한지,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보고 자신의 견해를 세우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초소독 서법이라고 책의 중요한 구절을 직접 베껴 쓰고 그 옆에 자신의 생각과 질문을 덧붙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읽기와 쓰기는 더 이상 분리된 활동이 아니에요. 하나의 유기적인 지식 생산 활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얻은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3단계 메모 프로세스를 소개할게요. 1단계 사실 기록. 책에서 읽은 구절, 대화 중 떠오른 생각, 일상에서 관찰한 장면을 포착해서 기록합니다. 2단계 일반화. 여기가 중요해요. 구체적인 사실에서 핵심 원리나 패턴을 추출하는 겁니다.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정보를 보편적인 지혜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3단계 적용. 일반화된 원리를 자신의 과제나 목표에 적용할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니 집중이 잘 됐다는 사실을 기록했다면 일반화는 환경의 변화가 집중력을 높인다가 될 수 있고, 적용은 중요한 작업이 있을 때는 장소를 바꿔서 해보자가 되는 거죠. 챕터 4. 구축 생각을 글로 전환하는 기술. 이제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생각을 명료한 글로 전환하는 기술, 논증의 설계예요. 여기서 핵심은 그들의 주장, 나의 주장 모델입니다.
독창적인 주장은 진공 상태에서 탄생하지 않아요.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대화에 참여하는 거예요. 훌륭한 글쓰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B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C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명확하게 요약하고 인용한 후 그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반박하거나 절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고유한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이때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주장은 참 또는 거짓으로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고 근거는 그 주장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의 연마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핵심 원칙은 말하지 말고 보여주기입니다. 그녀는 화가 났다고 말하지 말고 그녀의 관자놀이에 핏대가 섰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나 감정을 직접 설명하지 말고 구체적인 감각과 행동을 통해 독자가 스스로 느끼고 상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해밍웨이도 걸작을 한쪽 쓸 때마다 쓰레기 92쪽을 양산한다고 했어요. 글쓰기의 본질은 촉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고쳐 쓰는 데 있습니다. 고쳐 쓰기는 단순히 문법을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을 더욱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만들어가는 사고 과정 그 자체입니다. 챕터 5 지속 창작의 여정을 완주하는 정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간과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창작의 여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시간 부족? 외부의 비판? 아니에요. 진짜 적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정신의 기생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창의적 사고를 방해하고 갉아먹는 내면의 적들이죠. 첫 번째는 모방과 순응입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발전시키기보다 권위자나 다수의 의견을 비판 없이 따르는 거예요. 이건 지적 게으름이에요. 두 번째는 열등감 콤플렉스.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피어나려는 창의적 의지를 공격하고 소멸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외부의 잡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창작에 쏟아야 할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일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의 주도적인 목표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고 자신의 단 하나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창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해요. 창작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절망과 고독이 따라옵니다. 아이디어가 막히는 순간, 세상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외로움, 결과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좌절감.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깊은 절망의 지점에서 가장 심오한 의미와 통찰이 탄생할 수 있어요. 토마스 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자에게 아직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은 더욱 무서운 괴물이 되었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명확히 언어화하고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고 다룰 수 있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절망에 대한 기록은 비슷한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의 가장 사적인 고통이 그를 통해 가장 보편적인 공감과 위로를 이끌어내는 거죠. 엔딩. 자,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발견에서 시작해서 심화, 구축, 그리고 지속까지.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당신만의 단 하나는 어느 날 우연히 발견되는 신기루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을 탐색하고 세상을 관찰하며 능동적으로 독서하고 체계적으로 사유하며 끈질기게 써 내려가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마침내 구축되는 견고한 성체예요. 당신이 고통과 성찰 속에서 길어 올린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사유는 글쓰기를 통해 비로소 공적인 의미를 얻습니다. 당신의 글은 사적인 자기만족을 넘어 당신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그들의 생각에 파문을 일으키고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 공적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읽고 생각하고 쓰세요.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이 구축한 단 하나는 이 복잡한 세상이 당신에게 던지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가장 진실하고 독창적인 응답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단 하나를 세상에 내놓을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